전통 한정식집 개별룸에서 예비 시어머니 박순자가 아들 민수, 예비 며느리 김유진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차림으로 조신하게 앉아 있었죠. 어머님, 민수 오빠가 항상 어머님 자랑을 많이 해서 정말 뵙고 싶었어요. 유진의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렸습니다. 순자는 그런 며느리 될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요. 식사가 진행되며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직업인 회계사 일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설명했어요. 작은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바로 그때 식당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직원은 작게 접힌 쪽지를 순자 손에 조용히 건넸습니다. 순자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직원은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이 결혼 꼭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 여자가 제 남편을 뺏어갔거든요. 순간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든 쪽지를 꽉 움켜쥐며 직원을 바라봤지만 직원은 이미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테이블 너머로는 여전히 즐거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의문과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쪽지 속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순자는 주머니 속 쪽지를 만지작거리며 남은 식사 시간을 견뎠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유진을 집까지 바래다 주러 나간 상태였죠. 조용한 집안에서 순자는 주머니에서 그 쪽지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쪽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유진,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자입니다. 아직도 스폰서와 연락 중이에요. 제발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알아보세요. 순자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유흥업소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설마 그럴 리가. 순자는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식당에서 본 유진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어요. 너무나 완벽했던 그 모습, 세련된 말투, 적당히 겸손한 태도까지 모든 게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죠. 그런 완벽함 뒤에 무언가 숨겨진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순자는 쪽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글씨체가 여성 것 같았고 절박한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어요. 식당 직원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일인데 굳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라는 뜻일 수도 있었죠. 밤늦게 민수가 돌아왔을 때 순자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맞이했어요. 유진 씨 집까지 잘 데려다 줬어.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네. 민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유진이가 어머님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유진이 마음에 드시죠? 그럼 당연히 마음에 들지. 참 착하고 예쁜 애더라.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더욱 혼란스러웠죠. 만약 쪽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들의 아침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출근한 후 순자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사설 탐정 사무소를 검색했어요. 예전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남편 문제로 탐정을 고용했다는 얘기가 떠올랐죠. 여러 업체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해 보이는 곳을 골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사람 신원에 대해 알아보는 일도 하시나요? 전화 너머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물론입니다. 어떤 분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 아들이 결혼할 예정인데 그 상대방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요. 혹시 제가 들은 얘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탐정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 경우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고 비용은 2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순자는 잠시 고민했지만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며 의뢰하기로 결심했죠. 일주일 후 순자는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가 완료되었으니 직접 오셔서 보고서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탐정사무소로 향했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단정하고 깔끔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죠. 어서 오세요. 김유진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탐정은 두꺼운 봉투를 순자에게 건넸어요.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순자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어요.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유진의 모습이었죠. 차는 벤츠 최신형이었고 번호판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차는 김유진 씨 명의가 아닙니다. 박철민이라는 40대 남성 명의예요. 다음 사진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중년 남성과 다정하게 식사하는 유진의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이 남성이 박철민 씨입니다. 건설회사 대표이고 기혼자예요. 부인과 고등학생 자녀 둘이 있습니다. 탐정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이 박철민 씨가 김유진 씨에게 강남 아파트와 이 벤츠를 사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매월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가 다른 남자의 후원을 받고 있다니요. 더 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호텔 로비에서 박철민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유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낮 시간 되었죠. 이 사진은 사흘 전에 촬영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우리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네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김유진 씨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박철민 씨와 만나고 저녁에는 아드님과 만나는 패턴이에요. 김유진 씨의 과거 경력도 조사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3년 전까지 강남 지역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박철민 씨를 만난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회계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세무대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순자는 사진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식당에서 봤던 그 단정하고 조신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유진의 모습이 사진 속에 있었죠.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옷을 입고 여유롭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보세요. 탐정이 통화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박철민 씨와 김유진 씨는 거의 매일 통화하고 있어요. 문자도 상당히 자주 주고받습니다. 반면 아드님과는 하루 한두 번 정도만 연락하는 것 같습니다. 순자는 모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정말 확실한 거죠? 혹시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건 아니고요? 탐정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미행하며 확인한 내용이니까요. 순자는 탐정 사무소에서 나온 후에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그 식당 직원이 떠올랐어요. 왜 그 직원이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단순히 남의 일에 참견하는 성격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순자는 방향을 바꿔 다시 그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간이라 손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순자는 카운터에서 그 직원을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죠. 죄송한데 지난번에 저희 상견례 때 서빙해 주셨던 직원분 계세요? 매니저로 보이는 남성이 대답했어요. 아, 이미숙 씨 말씀이시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시 후 그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순자를 보자 이미숙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어머님, 왜 다시 오셨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에요. 순자의 진지한 표정을 본 이미숙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매니저님께 말씀드리고 올게요. 두 사람은 식당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순자는 이미숙을 마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그 쪽지, 정말 사실인가요? 이미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여자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사람입니다. 이미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김유진, 그 여자가 제 남편을 유혹해서 집을 나가게 만들었거든요. 순자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언제 일인가요? 이미숙은 커피컵을 움켜쥐며 대답했어요. 2년 전 일이에요. 제 남편 박철민이 강남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때 그 여자를 만났어요. 처음엔 단순한 만남인 줄 알았는데 박철민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탐정 보고서에 나온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혹시 건설회사 하시는 분인가요? 이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순자는 가방에서 탐정 보고서를 꺼내 이미숙에게 보여줬어요.
사진을 본 이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역시나 아직도 만나고 있었군요. 이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희는 결혼한 지 15년 됐어요. 아이도 둘 있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나타난 후로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미숙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아이들한테도 관심이 없어지고.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순자가 물었어요. 이미숙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자예요. 남자들 유혹하는 게 전문이었죠. 제 남편도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미숙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 여자는 정말 교활해요. 남편 앞에서는 순진하고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계속 돈을 요구했거든요. 아파트도 사달라고 하고 차도 사달라고 하고. 남편은 그 여자 말이라면 뭐든지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혼하신 건가요? 순자의 질문에 이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가정을 지키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이 결국 집을 나갔어요. 그 여자와 함께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번엔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미숙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또 다른 가정이 망가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순자는 이미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용기 내서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 결혼만은 막아주세요. 저처럼 고생하는 사람이 더 생기면 안 돼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탐정 보고서와 이미숙의 증언은 모두 일치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죠. 민수는 요즘 결혼 준비로 한껏 들떠 있었거든요. 매일 유진과 통화하며 행복해하는 아들을 보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유진이랑 같이 예식장 보러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민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러자. 우리 민수 결혼 준비하는 거 당연히 함께 해야지.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 날짜가 정해지기 전에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순자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죠. 토요일 저녁 민수가 집에서 편안하게 TV를 보고 있을 때 순자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순자의 진지한 목소리에 민수는 TV를 끄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왜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유진 씨에 대한 얘기야. 순자는 탐정 보고서가 든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좀 알아봤거든. 민수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어머니, 유진이를 조사하셨다고요? 왜 그런 일을? 민수야, 엄마 말 끝까지 들어봐. 순자는 사진들을 하나씩 민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들 봐. 유진 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야. 민수는 사진을 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어디서 구한 사진들이고 이 남자는 누구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이 남자는 박철민이라는 사람이야. 기혼자고 유진 씨에게 집과 차를 사준 사람이래. 말도 안 돼요. 유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민수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의심하는 게 맞아요? 유진이는 제대로 된 직업도 있고 착한 사람이에요. 순자는 이미숙의 증언도 들려줬어요. 민수야, 그 식당 직원도 만나봤어. 그 여직원의 남편이 바로 이 박철민이야. 유진 씨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고 하더라. 민수는 머리를 감싸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가 왜 이런 일까지 하세요? 저를 믿으면 안 되나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어요. 민수야, 엄마는 내가 다치는 게 가장 무서워. 넌 모를 수도 있어. 하지만 난 내 인생을 지켜야 해. 그 사람 과거 따지면 누구랑 결혼합니까? 민수가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유진이가 과거에 뭘 했든 지금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요. 순자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어요. 민수야, 이것도 봐. 사흘 전에 찍힌 사진이야. 호텔에서 박철민과 함께 있는 유진의 모습이었죠. 이게 과거 일이 아니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라고. 민수는 사진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정말 며칠 전이었어요. 그날 유진은 자신에게 회사 야근 때문에 바쁘다고 했었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순자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이런 일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속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단다.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믿었던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순자는 아들의 충격적인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사진만으로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봐.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탐정이 보내준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고급 호텔 로비에서 박철민과 유진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유진의 표정은 민수와 있을 때와는 전혀 달랐죠. 더 편안하고 진짜 같은 미소였습니다. 이게 정말 유진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동영상 속 유진의 모습은 자신이 알던 그 조신하고 단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명품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액세서리를 하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걷고 있었죠. 저 남자가 그 유부남이야. 박철민. 순자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탐정 말로는 저 둘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 민수는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어요. 날짜가 언제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야. 순자의 대답에 민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은 유진이 자신에게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집에서 쉬고 있다고 했던 날이었거든요. 민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그날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빠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은 집에서 푹 쉴게요. 빨리 나와서 내일 만나요. 바로 그 메시지였어요. 민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었구나. 민수는 중얼거리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지난 1년 동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유진과의 데이트, 달콤한 말들, 결혼에 대한 약속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순자는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했어. 박철민이 매월 유진 씨 계좌로 2천만 원씩 입금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비, 차 할부금까지 모두 그 사람이 내고 있다고 하더라. 2천만 원이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그럼 유진이가 저한테 했던 말들은 뭐였을까요? 회계사 일이 힘들다고 돈 걱정이 많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순자는 아들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려줬어요. 그 여자는 너를 진짜 사랑한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 혹시 안정적인 결혼을 통해 신분 세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민수는 머리를 감싸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진이 자신을 만난 과정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소개팅이었는데 너무나 완벽하게 자신의 이상형이었죠. 성격도 취향도 모든 게 딱 맞아떨어졌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너무 계산적이었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유진이를 사랑했는데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순자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느낀 사랑은 진짜였어. 하지만 상대방이 진심이 아니었던 거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민수는 어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민수가 물었어요. 순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헤어져야지. 이런 상황에서 결혼할 수는 없잖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유진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혹시 유진이에게 사정을 들어볼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무슨 오해가 있겠어? 더 이상 속으면 안 돼. 다음 날 저녁 민수는 평소와 같이 유진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었어요.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유진은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으며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오빠,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유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유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유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죠. 유진아, 우리 헤어지자.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가 보여준 사진들을 유진에게 보여줬습니다. 박철민과 함께 있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데이트,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모든 증거가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오빠,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뭘 설명해? 박철민이라는 남자가 너에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매달 2천만 원씩 주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나한테는 돈 걱정 많다고 하면서 말이야. 유진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 사람은 그냥 후원자예요.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줬던 분이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유진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후원자라고. 그럼 호텔에 같이 들어간 건 뭘로 설명할 거야? 민수가 호텔 동영상을 보여주자 유진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비즈니스 미팅이었어요. 유진아, 이제 그만해. 민수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도 알잖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거 말이야. 나도 바보가 아니거든.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유진이 민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손을 뿌리쳤어요. 그만해. 이제 와서 눈물 흘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1년 동안 나를 속여왔잖아. 유진은 훌쩍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박철민 씨와는 정말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도움을 받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움을 받는다고 매달 2천만 원씩 받으면서. 유진아, 그게 정상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해?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왜 거짓말을 했어? 회계사라고 힘들게 산다고 했잖아. 유진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오빠와의 감정만큼은 진짜였어요. 정말로 오빠를 사랑했다고요. 유진의 절규 같은 말에도 민수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다고? 그럼 왜 나를 속였어? 민수가 차갑게 물었어요. 정말 날 사랑했다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그 남자와의 관계도 내 과거도 모든 걸 말이야. 유진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오빠가 떠날까봐 무서웠거든요. 오빠만큼은 정말 잃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유진아, 우리는 여기까지야.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결혼 얘기도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유진은 민수의 팔을 붙잡으며 매달렸어요. 오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모든 걸 정리할게요. 박철민 씨와도 완전히 끝낼게요. 하지만 민수는 유진의 손을 뿌리치며 카페를 나섰습니다. 유진은 혼자 남겨진 카페에서 한동안 울었어요. 마지막으로 중얼거린 말은 이거였습니다. 난 진짜 널 사랑했어. 하지만 넌 날 이해 못해. 한 달이 지난 후 순자는 다시 그 한정식 집을 찾았습니다. 민수가 유진과 헤어진 후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동안 도움을 준 이미숙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죠. 식당에 들어서니 이미숙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자 이미숙은 반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순자는 이미숙에게 다가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큰일을 막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의 말에 이미숙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드님이 많이 힘들어하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좀 나아졌어요. 오히려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순자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만약 이미숙이 용기를 내어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들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식당 한 구석 조용한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미숙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남편분과는 어떻게 됐나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숙은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혼했어요. 지난주에 조정이 끝났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이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후련해요. 이미숙의 목소리에는 의외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일 도와드리면서 저도 결심이 섰거든요.
더 이상 그런 남자와 살 수 없겠더라고요. 식당에서 나오며 순자는 이미숙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미숙은 정중히 인사를 받으며 말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덕분에 제 인생도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순자가 떠난 후 이미숙은 다시 식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말했어요. 그 여잔 남의 가정을 2번이나 망치려 했네요. 이번엔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숙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 무렵 순자는 집에 돌아와 민수에게 이미숙을 만났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 민수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분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새 시작을 하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순자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아프고 상처를 주지만 그래도 알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 했던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죠. 민수도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며 순자는 안도했어요.